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내용을 가지고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7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전략 활동 영역 넓히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각종 규제를 다 풀었지만 아직도 수도권 정도만 회복되고 있을 뿐 지방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중개업에서 내가 수입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바로 부동산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 활동 영역을 어떻게 넓힐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해드린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이 벌써 77강이네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도 제법 흘러가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를 지나서 이제 여름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 조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부동산 중개 활동 영역을 넓혀간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수입은 보장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개업계 현황 파악과 함께 이를 하기 위한 중개 활동 전략을 5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중개업 현황입니다. 우선 중개업사 간 경쟁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폐업 숫자가 항상 개업 숫자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시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폐업 숫자가 개업 숫자보다 많은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개사 사무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취득한 중개사 자격증을 장롱에 두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중개업에 활용을 해서 수입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고용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또 자영업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가족 중에 배우자가 퇴직을 하면 또 중개업으로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중개업 개업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 중개업소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경쟁이 심하다는 것은 내 업소가 차별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거는 이제 새로운 경향인데요. 플랫폼 기업들이 중개업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프롭테크, 프로퍼티 테크놀로지, 아니면은 그 플랫폼 기업들이 바로 중개업계에 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진출하냐면 3, 4년 전부터 진출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광고 대행만 해줬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직방을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나 또 원룸 같은 거, 이런 것들 위주로 광고 대행을 해줘서 광고 수입을 얻었는데, 아파트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수수료가 괜찮아 보이니까 이 분야에 진출한 것입니다. 직방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동산 플랫폼들이 계속 진출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비대면 온라인상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계속 늘어날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특히 그 코로나19 기간 중에 비대면 중개업을 내세우면서 이들의 활력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엄청난 1층에 있는 부동산들, 단지 내 부동산,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부동산들이 많은데 이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들과 대립할 소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집방 같은 경우는 온택트 파트너스라는 명목으로 20, 30대 중개사들을 대거 파트너로 채용을 해서 그들을 리얼톡, 로톡 같이 그 법률 자문을 하듯이 부동산 자문을 지역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3D나 VR 같은 그 입체적인 촬영 기법이나 그 입체적인 그 기술,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바로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이런 프롭테크, 플랫폼 기업 간의 그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값 중개 수수료를 표방하는 중개업소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값 중개 수수료 얘기는 이런 그 플랫폼 기업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회원제라는 것이 있어서 중개업소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려면은 회원제로 들어가려면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회원제라는 카르텔이 지역마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하고 수도권에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요. 지방으로 갈수록 약해지지만 이러한 그 반값 수수료를 내세우는 비회원업소, 또 다위나 다윈, 뭐 우대빵 이런 데가 반값 수수료를 내세우면서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이런 형태의 반값 수수료 체인이나 또 그런 업소들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업소들이, 중개업소들이 정상 수수료,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받는 정상 수수료를 받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값 수수료를 받는 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뢰하는 고객이 뭐 반값이면 더 좋으니까 반값 수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제대로 수수료를 받고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중개업소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간의 경쟁이 심하고 또 플랫폼 기업들이 중개업계에 진출하고 있고 또 반값 중개 수수료를 표방하는 중개업소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쟁이 심하고 또 상당히 그 수입을 만들어내기가 힘든 구조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개업을 앞으로는 경기가 풀리고 안 풀리고를 떠나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풀릴 조짐이 많습니다. 작년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기존의 모든 규제를 풀고 있고 또 2023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또 본격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입 수출도 정상화로 돼가고 있는 흑자 전환으로 될 가능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가 큽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는 중개업 활동을 좀 광역화, 그 활동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광역화를 할 것이냐, 어떻게 활동 범위를 넓힐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급 부동산 중개 분야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주택만 하고 상가 하는 사람은 상가 위주로 하고 토지 하는 사람은 토지, 분양권은 분양권 위주로 합니다. 물론 그래야 전공이 있어서 전문화가 돼서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그 세컨 분야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야라고 외면하지 말고 도정정신을 가지고 공부해서 중개활동을 넓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하더라도 상가를 하고, 아파트 하더라도 토지를 하고, 상가를 하더라도 토지, 아파트를 하더라도 분양권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취급 부동산 중개 분야를 다양화하지 않으면 이제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경기가 풀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활성화돼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째는요, 부동산 중개 영역을 광역화해야 됩니다. 영역이라는 거는 보통은 부동산 부분에 있는 거는 다 다르죠. 아파트, 주택, 상가, 그죠? 토지, 사업부지 이런 거 다 다루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좀 광역화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용산에서 한다고 치면, 용산하고 지금 인접해 있는 데가 마포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그 다음에 중구, 그 다음에 동작구,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성동구도 있습니다. 성동구. 그래서 이렇게 그 인접 시군구를 같이 하면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활동 영역이 넓어집니다.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는 의미는 활동 물건, 취급 물건이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기 동네만 중개업 하기에는 너무 중개업소가 많고, 이제 가격이 좀 쌌을 때는 거래가 활발했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꾸 거래가 적어지고 또 오르는 폭도 많아져서 이게 물건이 거래가 잘 안 되는 경향을 서울 같은 경우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가격이 높은 지역은 좀 중개업소에 비해서 좀 힘들어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째 보면은 회원제 또는 친목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는 권리금 주고 들어가면은 회원이 되는 거고 친목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쓰는 거래 정보망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텐이다, 마이스파이더다, 또 알터다, 또 날개다, 포스다, 경인정보다, 이런 그 거래 정보망들이 여러 회사의 이름을 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회원끼리는 그 정보망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건이 공유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비회원은 그 물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친목회는 활성화되고 회원제가 활성화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권리금이 꾸준히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원제라는 게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게 플랫폼 기업들이 나오고 또 비회원 업소들이 활성화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빈 가게만 있으면 들어가서 또 중개업소 차리고 이렇게 되니까는 회원제 친목회라는 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법적으로 회원제 이런 것들을 금지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회원제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유명무실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회원제라는 울타리를 딱 쳐놓고 거기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권리금도 보호되고 또 중개업하기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픈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권리금도 저는 없어지리라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는 거를 친목회나 회원제에만 의존을 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무슨 회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활동 영역을 넓히고 취급 물건을 넓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중개업계에서 자기 수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적어도 하나의 활성화된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 물건을 홍보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전에는 회사 같은 데 다니고 그러면 그 조직 속에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고 자기 역할만 톱니바퀴처럼 일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나를 알리고, 그죠? 나라는 김영재라는 사람을 알리고,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포럼이라는 걸 알려야 여러분들이 와서 뭐 교육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자면은 뭔가 좀 확실한 홈페이지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카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는데 모두 무료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성 들여서 관리를 하고 또 새로운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면 그게 자신을 광고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조직체를 광고하는 겁니다. 이제는 SNS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오세요 해서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꾸만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뜨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그 SNS에서 떠야 됩니다. 물론 이제 유료 광고인 네이버나 다음 뭐 직방 다방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에도 광고를 하려면 내 홈페이지가 하나 있어야 된답니다. 내가 홈페이지가 하나 확실하게 있어서 그걸 링크시켜서 광고를 해야지 그냥 뭐 거기다 광고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홈페이지를 링크시키면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 사람 괜찮은 내용을 많이 썼네. 이 사람 강의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물건 보니까 아주 좋은 물건이 많네. 설명이 잘 돼 있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고 전화하기 전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전화하게 되니까 계약 성사율도 높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광고는 내 홈페이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공을 들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확실하게 하나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네 번째였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급매물건이나 경매물건 같은 거, 그 지역, 내가 하고 있는 지역의 경매물건 같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중개업의 수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1년에 보면은 한 반은 장사가 되고 반은 안 되고 그러는데요. 뭐 될 때야 뭐 좋지만 안 될 때는 또 지출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벌어놓은 거 갖고 해야 되는데 벌어놓은 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벌어놓은 거 갖고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대비해서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부동산 수입을 하면은 그 수입이 한계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억 벌었다 그래도 1억이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뭐 경비로 뭐 반 40% 내지 50%는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지역에 따라서 틀리고 또 개인 성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하여튼 40%는 나간다고 봐요. 40% 나간다면 60% 6천만 원만 갖게 되는 건데 6천만 원으로 1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적자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중개업을 하려면은 뭔가 수입을 좀 세이빙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지출이 많아지는 달도 웃으면서 중개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중개업은 나의 평생 직장으로 만들려면 잘 될 때는 버티기 쉽지만 안 될 때도 버텨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평생이란 말이 뭐 1월달 하다 2월달 안 되면 때려치고 뭐 그런 게 평생이 아니잖아요. 예? 1년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고 이런 거는 평생이 아닙니다. 평생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안 살아요? 사는 거죠. 장사가 안 된다고 그냥 접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하는 거고 자꾸 다양화시키고 변형시키고 새로운 차별화시키고 이러면서 중개업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돈이 없으면은 중개업을 해나가기 힘들죠. 그러자면 투자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그것이 뭐 자기 거래다 어쩌다 이런 분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거래 안 되면 장모님 이름으로 사시든지 배우자 이름으로 사든지 아주 자금 출처만 정확하면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다 그거 유효한 거니까. 그런데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투자를 해서 뭔가 수입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취급 부동산의 중개 분야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 영역을 광역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회원제 또는 친목회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적어도 하나의 활성화된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중개 활동을 넓혀 보세요. 뭐 서울이라고 해서 꼭 서울만 하지 말고 수원 광교에도 좋은 거 있으면 그쪽도 연결시켜 보시고요. 화성 동탄도 뭐 좋은 게 있으면 연결시켜 보고, 인천에 또 좋은 건물이 나왔다 하면 인천도 또 계약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어디든지 수익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뭐 내 동네만 한다, 요 물건만 취급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활동이 움츠러들게 마련이고, 움츠러들면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좀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중개업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